네, 잘 들리시나요? 네, 방금 소개받은 천문연구원의 김정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아까우니까 얼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력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고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가능하나 안 보신 그림을 가지고 왔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은 아까 자막에 나왔던 여러 해외의 대학교와 연구소 분들이 만든 컴퓨터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검정색 구멍처럼 보이는 것들 있죠? 이게 바로 블랙홀들입니다. 그 블랙홀들 뒤에 밤하늘이 펼쳐져 있죠, 항상. 네. 그래서 별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이라는 게 배경 화면처럼 있는데 이쪽에 있는 별들은 거의 안 움직이죠? 조금 움직이죠? 그런데 블랙홀 주변에 있는 별들은 블랙홀 두 개가 돌기 때문에 중력이 바뀌고 그 중력이 바뀌어서 시공간이 막 휘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마치 별들이 막 이렇게 띠를 이뤄서 돌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마치 뭐 렌즈 같은 거 돋보기로 막 엄마 앞에서 렌즈를 돌리면 엄마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과 우리 사이에 어떤 블랙홀 두 개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뒤 밤하늘이 어떻게 보일까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시뮬레이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홀들의 질량, 무게 아니고 질량이 이번에 처음으로 발견된 그 블랙홀들과 같은 질량을 사용해서 한 계산입니다. 이 그림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구멍이 뭔가 하나로 합쳐졌죠. 밤하늘에 우리 대전만 해도 좀 큰 도시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런 밝은 빛의 점들을 보지는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지구의 날 해가지고 밤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불을 한번 꺼보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곳에 가면, 가로등이 없는 깜깜한 곳에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이 보이죠. 제일 잘 보이는 거는 낮에도 보이는 태양, 제일 잘 보이죠. 그 다음 밤에는 달, 그리고 목성 등등이 보이다가 점점 더 오랫동안 하늘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 약간 뿌연 것도 보이고 색깔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사실 사람의 눈은 이거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해서 우주에 띄워놓은 커다란 망원경으로 찍은 특별한 사진이고 사람 눈은 이렇게 색색별로 우주에 빛나는 별들의 온도를 다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흑백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좋은 쌍안경, 좋은 망원경으로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때부터 이제 우주가 다채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빛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빛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죠. 이게 신의 뜻인가? 아니면 지구가 아닌 물체인가? 아니면 물체 중에서도 어떤 한 점인지 점들이 모인 집단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가시광선으로 본 사진이에요. 허블 망원경은 가시광선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천체들은 하늘에 있는 물체들 다 천체라고 하죠. 별, 은하, 성단 등등 행성, 운석도 다 천체죠. 그런데 너무 어두우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을 다 끄면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기 이제 힘들어지겠죠. 한참 동안 들여다봐야 이제 눈이 좀 어둡게 익숙해져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밤하늘은 더 깜깜하죠. 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밝지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애초에 어둡거나 혹은 아예 빛을 내지 않는 물질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빛과 빛 점들의 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들에 뭔가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 물체가 아닌 어떤 에너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에 있는 에너지, 어둠 에너지, 다크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또 있어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빛의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애초에 빛이 아닌 다른 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뉴트리노라고 해서 입자로 우리가 또 태양에서 오는 뉴트리노, 우주에서 오는 뉴트리노를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 검출기가 일본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부 있고 세계 각국에 뉴트리노라고 하는 입자 검출기가 또 있어요. 이건 빛이 아니에요.
입자 자체를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마치 돌멩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멩이를 주워서 보는 게 운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인 것처럼 입자 하나를 우리가 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입자도 아니고 빛도 아닌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중력파입니다. 이 중력파는 공교롭게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06년에 16년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분이 예언을 한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한 그 다음에. 그래서 중력파라는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걸로 관측이 가능한 특별한 천체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빛으로 볼 수 있는 천체들도 사실은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중력파로도 또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가시광선으로는 뭐가 보이지만 적외선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우리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혹시 해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적외선 안경이라고 해서 그걸 쓰면 아니면 우리 공항 같은 데서 왜 검색대 지나가면 적외선으로 사람 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시광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다른 화장대의 빛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애초에 전자기파가 아닌 중력파로만 볼 수 있는 천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원 원자 써서 중력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기술로 중력파 제너레이터, 마치 우리 레이저 빔, 이건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거죠. 이렇게 중력파를 막 꽁꽁 쏘아내는 이런 물체는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기술로는 아직은 언젠가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잘 몰라요. 중력의 힘이 전자기력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천체, 우주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력한 중력장에 영향을 받는 그런 천체들은 중력파를 방출시키고 심지어 그 중력파를 우리가 기계를 만들어서 지구에서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지난 100여 년간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천체들을 볼 수 있느냐?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두 개의 천체예요. 블랙홀, 중성자별. 블랙홀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홀은 이게 이제 제가 BBC라는 그 영국에 있는 뉴스 그 신문 잡지에서 블랙홀 특집 기사를 내면서 이제 사용한 그림인데 이거보다 더 멋있는 좀 좋은 그림을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배경이 밤하늘이죠, 지금. 빛이 별도 있고 은하도 있고 막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선이 있어요, 그물선. 이 그물선이 딴 게 아니라 시공간 한 점 한 점이에요. 4차원 한 점 한 점이에요. 이게 뭔가 검정 구멍이 있는 것처럼 해서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평평했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뭐 쑥 누른 것처럼 푹 들어간 거지. 지금 중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기 서 있으면 쭉 빨려 들어가요. 누가 마치 그 진공 청소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너무 강한 중력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점프하면 제가 점프하면 다시 떨어지죠. 지구가 잡아당겨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잡아당긴 게 아니라 짜부러드는 거죠. 블랙홀이 잡아당기면. 중성자별은 다른 게 아니라 별은 별인데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하고 블랙홀은 사진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바로 찍은 사진 이런 게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리고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력파로만 관측이 가능한 특별한 천체입니다. 중성자별은 이렇게 X선을 내요. 이게 다 중성자별이 아니라 여기 조그만 점 보이세요? 이 점이 중성자별이에요. 그 중성자별에서 표면에서도 X선이 나오고 뭔가 Z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빛이 나오고 또 그 주변도 뭔가 아주 뜨거운 X선을 막 굉장히 강하게 내는 좀 무섭죠. 우리 치과 같은 데 가면 X선 사진 찍잖아요. 그건 굉장히 약한 X선이고 여기서 나오는 X선은 우리 몸이 다 찢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자기장 그 환경 상에서 방출되는 X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성자별 근처에 가고 싶진 않죠. 다만 망원경을 보내서 사진만 찍고 싶은 거지. 위험한 별들입니다. 그런데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혼자만 있어도 중력파를 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천체는 특히나 둘이 짝이 돼서 돌고 있는 쌍성이에요. 이거를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하는데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라서 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별이라고 해서 아직은 우리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태양계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이 별 하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 자기 짝에 별은 없고 좀 특별한 그런 시스템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라 블랙홀 두 개 아니면 중성자별 두 개 혹은 블랙홀 하나 중성자별 하나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게 중력파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뭔가 이런 게 아닐까 해서 그린 거죠. 우주에서 정말 이렇게 뭔가 물결무늬가 출렁출렁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이 생각한 중력과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중력이 어떻게 다르길래 중력파라는 게 뉴턴 역학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계속 이제 그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물이 3차원 공간이에요. 뉴턴 역학은 시간하고 공간을 분리했었죠.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한 방향으로 우리 뒤로 젊어질 수는 없죠. 공간은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근데 평평합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고 중성자별이 있고 작은 중성자별이 있거나 혹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다고 해도 공간은 공간, 별은 별이에요.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100년 전에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중력이 있는 굉장히 무거운 천체가 우주 공간에 존재하기만 하면 그 주변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버린다는 거죠. 평평하지 않다. 평평하게 계산하면 이를테면 줄자를 대고 제가 길이를 재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평한 그 꺽쇠에 하나, 둘, 셋, 네 개만큼의 거리를 재고 싶은데 뉴턴 역학으로 푼 거리하고 아인슈타인 중력 이론을 사용해서 잰 이 네 칸의 거리가 달라지죠. 평평한 것보다 휘어졌을 때의 거리가 더 길어지잖아요. 길이가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이 잘못 재면 건물이 이제 막 무너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도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본 물리량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의 구조, 기하학적인 구조 이렇게 말하면 어렵지만 딴 게 아니라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우주의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굉장히 단순한 거리 재기를 하는데도 애초에 잘못된 이론을 사용하면 값이 막 틀려진다는 얘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적을 한 거죠. 물론 이 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속을 한번 시켜보자. 원운동은 가속운동이죠.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거를 가속운동이라고 해서 속력이 바뀌는 운동. 이제 운전을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게 되면 가속운동, 정속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실 텐데, 아까 시공간이 휘었잖아요. 휜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 원운동을 하는 이런 쌍성 주변의 시공간은 심지어 그 휘어있는 모양 자체가 출렁출렁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이 궤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궤도 운동에 빠르게 따라서 더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더 많이 변형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변형이 빛의 속력으로 쌍성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지구까지, 우리가 있는 곳까지 계속 전파됐다. 이거를 우리가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라면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 고등학생 여러분들 가속하는 전하가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이런 얘기 아마 이과분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가속하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변형시키고 그 시공간의 변형이 빛의 속력으로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빛의 속력은 이 정도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도 말도 못하게 느리죠. 그리고 중력파라는 거는 어쨌든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잖아요. 중력파를 점점 방출하면 이 파란 점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에너지를 점점 잃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가공동량이라는 걸 잃어요. 그래서 빨려 들어가서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쌍성에서는 쌍성의 공정 궤도라는 가속 운동 때문에 중력파가 방출되고, 중력파가 방출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쌍성은 두 개가 꽉 부딪혀서 뭔가 하나의 무언가로 변할 것인데, 그 무언가가 블랙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중성자별, 작은 블랙홀이 꽉 부딪히면 조금 더 무거운 블랙홀 하나로 나오고 더 이상 두 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별이 돌다가 나성궤도 울리다가 부딪혀서 하나로 되면, 부딪히면 그 다음에 점점점 시공간의 변형이 이제 잦아듭니다. 잦아들면 이제 다시 평평했던 평화로운 시공간으로 돌아가요. 중력파가 더 이상 방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현상을 우리가 시간처럼, 영화처럼 이렇게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뻥 터지겠죠? 태양은 계속해서 빛을 내는데 중력파로 우리가 관측하고 싶은 이런 중성자별 쌍성, 블랙홀 쌍성, 이 녀석들은 흥미롭다고 안타까운 게 지나가요. 뻥 터지고 지나가고 한 번밖에 관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측상이 좀 어려움이고, 아무튼 그래서 1993년에 노벨상이 이제
이거 중성자별 쌍성을 처음 발견하신 분들한테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영어로 적혀있지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 펄사라는 이제 어떤 좀 특별한 종류의 중성자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중성자별 두 개가 돌고 있는 쌍성을 처음 발견하신 건데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줬고 플러스 이것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중성자별이 두 개가 돌고 있는 쌍성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래비테이션, 중력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에 그 기여를 이제 높이 사서 노벨상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중력파를 발견한 것 때문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이유가 뭐가 될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노벨상이라는 게 외국인들이 우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과학 뉴스를 보면서 아 내가 만약에 위원이면 이 사람한테 이 연구에 노벨상을 주고 싶네 이런 생각을 앞으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상을 이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연구의 업적을 기린다는 게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과학자 분들이 다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력파의 강조를 노벨상을 받게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중력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미 93년에 알고 있었지만 그 가능성이 실제라는 걸 확인한 거죠. 그리고 중력파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또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마 그러한 이유로 노벨상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검출기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중력파를 검출하려면 지금 우리 방보다 훨씬 더 큰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4kg, 4kg예요. 그리고 여기 건물이고 이거는 3kg, 3kg고 이거는 일본에 있는 동굴 안에 지은 검출기인데 3kg, 3kg 동굴을 뚫었어요. 탄광. 완전히 산을 깎은 건 아니고 원래 탄광이 있었는데 그 폭탄을 막 집어넣어서 좀 더 깎았어요. 아무튼 다 뭔가 이렇게 기역자 혹은 L자 모양으로 뭐가 쭉쭉 긴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 레이저예요. 지금 이 레이저. 저 화이트보드에서는 제가 빨간 점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그게 보이는 이유는 뭐죠? 화이트보드에서 빛이 반사돼서 여러분 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빛이 보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반사율이 좋은 거울을 양쪽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양쪽에 빨간 점이 있겠죠. 지금 이분들이 만든 게 다 이 레이저 빔을 X축, Y축으로 쏘아서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부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4km, 4km 왔다 갔다 해서 빨간 점을 딱 만들게 해놨는데 중력파가 오면은 지구가 크기가 아까 시공간이 출렁출렁해서 거리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거리가 바뀌고 부피가 또 바뀌고 다 바뀌죠. 출렁출렁하면서 이쪽 길이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딱 똑같이 맞춰놨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이렇게 똑같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빔이. 그러면 그 상세간섭, 고감간섭 배우시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간섭 무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를 사용하는 간섭계라고 하고 이제 길이가 킬로미터라고 해서 킬로미터급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러한 거대한 검출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중력파를 검출하고 싶어요. 이건 벌써 이뤘죠 사실은. 그 다음에 중력파를 검출해서 뭘 하느냐, 자연계의 네 가지 기본 힘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중력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인가, 중력이 우리 우주에 어떻게 작용하나, 별에 작용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거를 또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력은 주로 이제 사람 몸에 작용하는 중력보다는 이제 우주적인 규모로 봐야지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제 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주를 연구하고 싶은 거죠. 중력파를 사용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일본, 인도, 유럽, 미국 이렇게 있고, 인도는 이제 한 20년 뒤에 건설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동 중인 건 이렇게 3개예요. 미국에 2개, 유럽에 1개. 그리고 녹색은 지금 기계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검출기가 왜 전 세계에 이렇게 멀리 있어야 되느냐? 2개가 있죠. 왜 많아야 되고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하나의 중력파원에서 중력파가 방출이 되면 전 지구를 다 훑고 지나가죠. 그런데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 끝에 있는 사람 3명이 보면 3명이 똑같은 천체를 봤다고 하면 아,
마치 사건을 목격한 그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지 우리가 뭘 믿는 것처럼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러 명의 목격자가 필요하죠. 독립된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미국에서 지진이 일어났어도 유럽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환경 속에서 똑같은 중력파를 검출했다고 해야 믿을 것입니다. 과학계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뭔가 있거나 피라미드 형태로 뭔가 검출기 신호를 검출한 기계를 딱 놓고 빛이 됐건 중력파가 됐건 신호를 받게 되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거가 딱 있는 삼각 측정법이라고 해서 있는 뱃사람들이 이제 우리 위치를 알 때 뭐 북두칠성이나 뭐 어떤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파악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 천체의 위치를 이렇게 3개의 검출기에서 중력파를 검출한 시간차, 똑같은 시간에 도달하지 않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보겠죠. 그 시간차를 고려해서 중력파1의 위치를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좀 감이 안 왔을 수 있는데 길이가 달라지는 게 무슨 말이고 간섭 분해는 게 무슨 말인지를 좋은 동영상을 만들어 놓았어요. 칼텍이라는 대학 분들이. 그래서 그 중력파 영역을 엄청나게 과장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중력파가 아무리 센 중력파가 우주에서 지구를 통과해서 지나가더라도 지구에는 아무런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해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도 키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방향에서 지금 남아메리카 쪽에서 북아메리카 쪽으로 중력파가 가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미국이 가운데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비주얼 아티스트가 돼서 뭔가 영상을 만들면 우리나라를 가운데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반대 방향으로 중력파 보면 또 이런 식으로 흔들리겠죠. 그리고 중력파의 파장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지나간 녀석 말고 조금 더 뭔가 파르르하는 중력파가 이제 또 지나갈 것입니다. 파장도 다양하고 진폭도 다양한 거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지구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지구 위에 지금 레이저 검출기를 놨잖아요. 레이저 검출기가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길이를 똑같이 맞춰놨는데 팔이 떨리는 거예요. 지구 자체에 지구 주변의 시공간이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파란색, 노란색 이게 이제 레이저 빔의 위상과 진폭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이 빨간 점밖에 없어요. 안 보이죠? 레이저 빔.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 다른 쪽 팔 왔다 갔다 반사를 시킨 다음에 그 빛을 모아서 여기 이제 검출기를 놓으면 팔 길이가 요만큼 바뀌는 그 이유 때문에 위상이 지금 겹쳐졌다가 풀어졌다죠. 빨간 빛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이거를 과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15년에 아인슈타인이 이제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16년에 중력파가 있을 수 있다. 상대성 이론이 맞다면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검출을 해보자. 검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자제품이 필요했어요. 이때는 전자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트랜지스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때 60년대에 전기 신호를 어떻게든 측정을 해서 그걸로부터 천체에서 오는 중력파를 검출해보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어떤 미국분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됐어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너무 강도가 낮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이 기계로 안 됐으니까 다른 기계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80년대에 레이저 간섭계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돼서 작년에 최초로 중력파가 레이저 검출기를 사용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검출된 중력파 신호들이에요. 그래서 GW는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중력파를 나타내는 영어 이니셜 GW고 이 숫자를 보면 이 녀석들이 언제 검출된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찍어볼 사람. 힌트는 작년에 검출이 됐습니다. 네. 2015년 9월 14일. 맞았습니다. 자, 상품이 없어서 미안하네. 네. 2015년 9월 14일에 최초로 발견되고, 그럼 얘는 뭐죠? 2015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휴가 갔다가 다 일하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최초로 검출된 중력파를 소리로 변환하면 이렇게 돼요.
굉장히 시작하는 거는 뭔가 뿅 하다가 팍 끝나죠. 하나의 블랙홀로 이루어진 그 순간 시공간이 잦아들면서 그냥 갑자기 소리가 딱 끊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중력파의 소리고 중력파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중력파는 다 이런 식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변환할 수 있고 눈으로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미지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이것입니다. 전기 신호를 시간과에 대해서 기계가 얼마나 이렇게 팔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그려놓은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그 과학적인 발견이기 때문에 피지컬 리뷰 레터라는 이 과학 잡지에서 표지 그림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떨어져 있는 두 블랙홀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합쳐져서 하나로 변화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그 중력파 셀 수 있죠. 파장을 아시는 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개가 채 안 됩니다. 이 10개가 채 안 되는 그 파장을 우리가 딱 검출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 14일에 발견했고 수개월간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2월 11일에 이제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2일에 명동에서 그 한국중력파 과학협력단이라고 제가 소속된 이 라이고 과학협력단의 약간 한국 그 공동 연구진이에요. 저희가 모여서 또 별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 14일에 발견된 중력파는 최초의 중력파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놀랍죠. 그렇지만 천문학적으로 진짜 놀라웠던 거는 최초로 블랙홀 2개가 도는 쌍속이 진짜 있구나. 이걸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이걸 이론적으로 계산만 했지 이게 진짜로 있다는 증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네.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시스템의 충돌해서 방출된 중력파를 정말 봤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좀 안 믿길 정도로 눈을 보면서도 신호를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이게 우리 태양보다 수십 배 무거운 블랙홀 2개가 같이 공존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오실 테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인데 한 3m 되는 사람이 있더라 실제로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와 놀라잖아요. 사람은 왜냐면 키가 뭐 2m 이상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구나. 그거 자체만으로 굉장히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태어나서 자랄 수 있을까? 그럼 다리는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연구를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공룡이죠. 공룡이 어떻게 그 큰 키에서 뛰어다닐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천문학자들은 공룡 보듯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블랙홀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블랙홀 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짝을 찾아서 돌고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저희가 연구를 합니다. 실제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중력 이론, 기타 등등의 천문학 이론은 이 블랙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어드밴스드 라이브라고 하는 아까 그 미국에 있는 관측기가 발견한 중력파원은 2개가 있어요. 9월달 거, 12월달 거. 그리고 사실은 후보도 하나 있습니다. 10월달에도 뭔가는 봤는데 이거는 좀 복잡한 이유로 이게 진짜라고 딱 확신을 하기는 약간 부족한 그러나 착한 사람은 블랙홀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그래서 9월, 10월, 12월 그래도 굉장히 그 가동을 한 6개월 정도 했던 거예요. 정확한 기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몇 개월 가동 안 했는데 벌써 3개나 검출했으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제 그거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어드밴스드 라이브는 수억 광년 내에 존재하는 블랙홀 관측이 가능한 유일한 천문 기기입니다. 빛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많은 중력파가 발견된 것이고 지금 올해 이제 겨울 벌써 올해 많이 끝났죠. 올해 뭐 12월 내년 초 이때부터 다시 한번 이 과학 가동을 할 거예요. 어드밴스드 라이브가. 그리고 유럽에 있는 검출기, 일본, 인도에 있는 검출기들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사이에 계속 가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블랙홀과 중성자를 발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초등학생 여러분이 대학교 갈 때 정도 되면 이제는 뭐 블랙홀이 우주에 있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교과서에 아마 나올 정도로 뭐 2개가 도는 블랙홀이 신기한 게 아니라 3개 도는 블랙홀이 막 신기한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발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여러분 우리 아무도 없었죠 여기. 이분이 여기 열심히 일하고 80년대부터 지금까지 40m, 100m, 4km 하나하나 기계를 만들어가면서 많은 공학자분들,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셨고 저는 이론하는 사람인데 이론하는 사람들도 어떤 천체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극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이에요. 펭귄들 보죠. 근데 은하수가 이렇게 자라서 감마선이라는 새로운 파장대로 우주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지구상에서 보이지 않아요. 위성을 띄워서 봐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은하수예요. 아까 보셨던 어디였지? 이 은하수인데 청강 구름 때문에 검게 그 안에 있는 빛이 사실 가려져 있는데 감마선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요? 뻥뻥 터지는 것들 있죠. 저게 뭐지? 가시광선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감마선으로 보는 우주에서는 수많은 번쩍이는 천체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다이나믹하죠. 변화해요, 훨씬. 그럼 중력파를 어떻게 볼까요? 지금 잘 모르는데 아마도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뻥뻥 터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중력파를 보면 우리 은하 중심부에 굉장히 무거운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띠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중력파를 내는 그 블랙홀에서 오는 신호가 좀 특별하게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중력파는 시공간의 발생을 우리가 작물결이라고 하는데 빛, 입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밤하늘에는 사실은 사실 낮도 하늘이 있는 거죠. 중력파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천체들이 어떤 우주 현상들이 중력파를 발견할지 너무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한 10년 내로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올 텐데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또 중력파 연구 분야는 우리나라 사람도 얼마든지 새로 뛰어들 수 있는 분야예요.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 계신 오정근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물리학회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물리학과 첨단 기술의 특집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몇 가지 글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중력파 연구 분야에 활동하고 있고 국제학회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2013년, 이거는 2015년. 이게 중력파 분야, 중력파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 학술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광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또 당연히 무슨 학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가 변방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세계 과학계에 뛰어들어서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과학을 아는 지성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